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피가 연말 수급 약화의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제히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조기 부클로징과 양도세 대주주 요건 지정 회피를 위한 개인의 투매 현상은 한시적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외국인의 매도세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셀코리아가 아닌 연말 부클로징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80원 안팎에 머물면서 나타난 원화 강세에 따라 올해 급등했었던 IT를 매도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4분기 이익이 반도체 부분의 성과급과 스마트폰 부분의 부진, 원화 강세 등으로 컨센서스 대비 부진하고 미국의 세제 개편안 통과에 따른 감세제로 노출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조정세가 나타나는 것이 국내 증시 약세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KB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력하긴 하지만 글로벌 증시 전체에서 돈을 빼낸 것이 아니라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했던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격 조정이 생각보다 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당초 생각보다 짧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초 연말 연초 조정 뒤 2월 이후의 반등을 전망했지만 그보다 빨리 반등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 통과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코스피의 추세적 약세 원인으로는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매크로와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서 대장주 IT의 위상은 견고하다며 최근 1년의 상승 피로도가 해소 시도는 내년을 겨냥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스마스를 앞뒀었던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22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모두 훈훈한 산타클로스 랠리를 펼치기로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불과 3거래일밖에 우리 시장 남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까지 시장 전략 꼼꼼하게 짜시면서 마무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닷새 만에 위로 방향을 틀면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정보기술 대장주가 약세를 띠면서 4일째 급락을 했고 이 나흘째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이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개인이 홀로 8,49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13억 원, 그리고 3,882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0.44% 상승하면서 2,440.54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에 따른 이 기관과 외국인의 제약주와 IT 및 이 반도체 중 중심으로 동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 2%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코스닥 시장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각각 2,219억 원, 그리고 4,510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홀로 6,641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2.82% 상승하면서 761.20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요. 이 의약품과 의료정밀, 그리고 음식료업, 은행, 종이목재 등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운수창고, 보험, 섬유의복, 건설업, 유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요.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8,000원가량 오르면서 248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하루 전 삼성전자 주가는 4분기 실적 기대가 약화되면서 3.42%가 떨어진 바가 있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자동차, 네이버, LG화학, KB금융,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등도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와 달리 SK하이닉스와 삼성생명 등은 내렸습니다. 반면에 포스코와 신한금융 은 보합권세를 띄었습니다. 이 대신증권연구원은 기업은행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은행주가 강세를 나타냈고 이 전날 급락한 전기전자주가 반등했다며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내놓으면서 이 코스피가 2440선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전날 급락하는 등 최근 다른 국가의 증시에 비해서 약간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것도 상승의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그리고 호텔신라, LG전자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순으로 장을 닫았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넷마블 게임즈를 가장 많이 덜어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페노션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신라젠, 에코프로 순으로 장을 닫았습니다. 기관도 외국인과 동반으로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 순으로 장을 닫았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고영, 메디포스, 그리고 메디포스트, 그리고 국일제지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 인터플렉스, 비텐트 순으로 많이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무너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20일 미국의 산유량 우려 완화와 북해 송유관 가동 중단에 따른 이 공급의 차질이 겹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원유의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 마침내 배럴당 65달러를 돌파했고 이 미국산 원유의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60달러를 가시권에 뒀습니다. 자세한 국제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9% 상승하면서 58.47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이 뉴욕 주식시장은 올해 4거래일만을 남겨놨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세제 개편안이 서명되면서 이 시장은 마지막 주 산타랠리의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이 통상 산타랠리는 마지막 5거래일과 신년 2거래일 등 7거래일의 주식이 오르는 현상을 뜻합니다. 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저번 주장 다우지수 0.11% 하락하면서 24,754.06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나스닥 지수는 0.08% 내린 6,959.96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도 0.05% 하락하면서 2,683.34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뉴욕에 이어서 또 유럽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20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이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이 분리 독립파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스페인 정치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입니다. 0.15% 내린 7,592.66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0.39% 내리면서 5,364.72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닥스 지수 0.28% 내린 13,072.79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장 2442.54포인트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또한 763.79포인트 찍으면서 760선을 상승하는 모습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양장 동시효과는 또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현재가 248만 5천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요, 0.98% 하락한 15만 1,500원의 화요일 오전장 준비하면서 전주 대비 1,500원 하락세 끌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입니다. 500원 상승한 33만 7,500원에 준비하고 있고요. 등락률은 0.15%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가 26만 원의 출발이 예상되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 취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롯데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3,100원 상승한 6만 5천 원, 롯데칠성은 17,000원 상승한 134만 7천 원에 오전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9만 9천 원 예상되면서요. 오전장 보합권에서 머물 것으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리온홀딩스입니다. 0.37% 하락세 이어가면서 26,850원에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1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영풍입니다. 10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17,000원 빨간불 켜주면서 128만 6천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입니다. 0.72% 상승한 70만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전주 대비 5천 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롯데푸드 역시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55만 8천 원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역시 0.93% 상승한 118만 9천 원에 오전장 준비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0.72% 상승한 13만 9,5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주 대비 1,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롯데쇼핑입니다. 역시 롯데 종목 상승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6,500원 상승한 19만 8천 원에 현재가 준비하면서 등락률 3% 넘게 급등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48만 3천 원의 출발이 예상되면서 CJ 제당 역시 1,000원가량 상승한 36만 8천 원에 현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27%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0.54%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20만 3천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1,200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CJO 쇼핑 같은 경우에는 24만 6천 원의 화요일 오전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0.71% 오른 21,250원에 준비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15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서울 반도체입니다. 200원 오른 28,550원의 화요일 오전장 준비하면서 0.71%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SM입니다. 0.83% 등락률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5,8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가량 상승하면서요. 현재가 29,450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CJ ENM은 0.21% 내린 95,2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300원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홈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22만 8,3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시즌 종목 역시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현재가 32,900원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프존 뉴딘입니다. 5,450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솔브레인입니다. 0.89% 하락한 6만 7천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주 대비 600원 하락세 끌어내려주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입니다. 4만 1,950원에 출발이 예상되면서 45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 시작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그 전에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고, 그리고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주식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호네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은 닷새 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0.71포인트 상승한 2440.5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64억 원과 3,878억 원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5,263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음식료품과 의약품, 의료정밀과 은행 등이 1%대 상승을 보였고 종이목재와 화학, 비금속 광물, 기계,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통신업과 증권 등이 올랐습니다. 섬유의복과 철강금속, 유통업과 건설업, 운수창고와 보험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1.14% 오른 248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에 사흘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거래일보다 0.39% 빠진 76,7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와 네이버가 각각 2%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LG화학과 KB금융,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 SK텔레콤 등은 내렸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각각 3.15%와 2.01%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던 반면 삼성 SDS와 삼성 SDI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다시 규제했다는 소식에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그리고 모두투어 등 중국 소비주들이 내렸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맞아 롯데지주가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롯데쇼핑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과 롯데제과가 각각 0.53%와 0.34%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신격호 롯데 창업주에게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으며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라면 수출 호조 기대감으로 7.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장중에 98,300원을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삼화전기가 전기차 핵심 부품 개발 소식으로 28.79% 급등했습니다. 삼화전자와 삼화콘덴서도 각각 7%와 4% 후반대로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531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265개 종목이 하락했던 지난 금요일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6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1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등락률은 2.82%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가는 76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38억 원과 4,456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6,700억 원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면서 올 들어 최대 규모의 물량을 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타 제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유통업이 5.17% 급등 흐름을 보였고 통신 서비스가 4.07%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 셀트리온은 2.33%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각각 7.6%와 5.04%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라제는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7.14% 상승 마감했습니다. 포스코캠텍도 7.78% 강세를 보였고 휴젤이 6.42% 올랐습니다. CJ E&M과 로엔, 티슈진, 펄어비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와 코미팜 등이 2%에서 5%대로 모두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는 0.47%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이지스 시스템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제넥신이 중국 아이메 바이오파마와 함께 5억 6천만 달러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798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366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원 하락하면서 1079.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1.65포인트 상승한 31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독 종목입니다. 한독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넥신이 중국 아이맵 바이오파마와 함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한독은 제넥신의 지분 19.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넥신은 면역세포 성장과 활성화 물질인 인터루킨7과 제넥신의 지속형 기술을 융합한 GXI7의 중국 전역에 대한 독점적인 개발권 그리고 판매 권리 이전이 주요 계약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5억 6천만 달러이며 이 중에 1,200만 달러는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의 지급 조건입니다. 임상 단계와 목표 매출액 달성에 따른 마일스톤 총액은 5억 4,800만 달러이며 경상기술료는 별도 지급됩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던 한독 종목의 오늘장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1% 급락 흐름으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1,300원 빠진 29,10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삼화전기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전문 기업인 삼화전기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 국산화에 앞장서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삼화전기는 고강도의 내진동을 견디면서 고온 135도씨까지 보증이 가능한 표면 실장 형태의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로부터 3년 연속 품질 우수 협력사로 인정받은 삼화전기는 전도성 고분자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환경 문제로 중국 내에서 지난해 대비 20% 이상 전기차 생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2025년까지 연간 600만 대로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개발도 빨라지면서 전기차에 적용하는 커패시터 기술 개발과 함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삼화전기 종목도 오늘 3.24%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550원가량 주가 밀려나면서 현재가는 16,45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썬데이토즈 종목입니다. 썬데이토즈가 신작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던 종목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썬데이토즈의 신작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의 사전 예약자 수가 15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8일 썬데이토즈는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이 사전 예약 9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서 18일 만에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자 100만 명 돌파 기록은 상하이 애니팡과 애니팡3,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 등에 이어서 5번째입니다. 위 베어 베어스 더 퍼즐은 전 세계 192개국 4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카툰 네트워크스를 통해 인기를 얻고 있는 위 베어 베어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세 번째 썬데이토즈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0.73%가량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200원 밀리면서 27,1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금요일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RS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머신과 협업 로봇 유연 대응을 위한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 개발을 국책 과제로 선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WC300 R&D 개발 사업에 선정돼 91억 8,200만 원을 투자해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스마트 머신과 협업 로봇, 더 나아가 지능형 로봇 분야에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최적화된 모션 제어 핵심 제어 소자 기술과 함께 제품 국산화 개발 및 사업화로 국내 스마트 머신 경쟁력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스마트 공장의 확대는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출 기술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기술력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RS 오토메이션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86%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400원 상승한 21,9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문을 닫았지만 아시아 증시 전일 크리스마스에도 불구하고 장을 열었었습니다.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0.16% 오르게 되면서 22,939.1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했었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ETF를 매입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며 지수가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23,000선에 접근하며 상승폭이 제한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46% 상승한 1,537.27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가권지수는 장 내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오후장 후반부터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역시 소폭 오르게 되며 마감이 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50% 떨어지게 되면서 3,280.4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 증시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지금부터 12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온기가 돌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지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양장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한 지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61% 상승하면서 15포인트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2,455.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1.23% 가까이 등락률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770.9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 출발 지수 움직임 확인해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이후로 계속해서 산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는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별로 보면 오늘 금융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12% 상승하게 되면서 금융업종 가장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도 1% 넘게 계속해서 상승불 켜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설업종과 증권업종도 개장 직후부터 점점 더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료업종과 보험업종 그리고 전기가스도 모두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섬유 일부 업종도 소폭 오르게 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섬 종목과 FNF 그리고 형지 엘리트 종목까지도 모두 계속해서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업종과 기계업종 그리고 은행업종 모두 현재는 빨간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이 두 업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업종과 종이목재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란불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장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주가가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장중에는 250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한번 상승폭 점점 더 줄여가면서 0.12%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248만 7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LG 생활건강이 현재 1% 넘게 강세 흐름 역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시 파란불을 켜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1.53%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게 되면서 119만 5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쇼핑 종목이 4% 넘게 강한 흐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 관련주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롯데쇼핑이 4.18% 상승하게 되면서 19만 9,500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뒤를 이어서 롯데지주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4.04%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64,400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롯데그룹주가 오늘은 불확실성 해소가 나타나게 되면서 동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3% 넘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업종 다시 한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3.31%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는 15,6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쥐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1.81%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4만 1,0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고요.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B금융 종목입니다. 1.93% 올라오게 되면서 현재 63,4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LG이노텍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78% 빠지게 되면서 14만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저희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유통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43%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가장 상단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업종이고요. 뒤를 이어서 통신서비스 업종도 2% 넘게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업종과 비금속 업종 그리고 금속업종도 모두 현재 1% 넘게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종이목재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0.43%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양제재를 비롯해서 국일제재 종목이 5% 넘게 주가가 현재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장비 업종도 현재 소폭 밀려나게 되면서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약업종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19% 올라와 주게 되면서 20만 4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CJ E&M 종목도 1% 넘게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9만 6,6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통신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한국정보통신과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세종텔레콤 모두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알아보셨고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투자자별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8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86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현재 282억 원 그리고 기관이 553억 원가량의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54억 원, 외국인이 131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313억 원가량의 물량을 현재 7거래일 연속으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개인이 593계약, 외국인이 1223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264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구간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알아보셨고요. 이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KB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현지코퍼레이션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대규모 해외 투자를 앞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전문 기업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어떤 기업인지부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코퍼레이션은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이 주요 매출처는 현대그룹과 GM, 닛산과 폭스바겐 등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요 주주로는 최대 주주의 특별 관계자인 학산문화재단과 그 외에는 아사드 핸드사 3호 투자 합작회사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 등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코퍼레이션의 주요 제품은 알루미늄 휠이며 최근 생산기술 전수와 설비 공급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현지코퍼레이션은 알루미늄 잉곶을 수입해 주조와 플로우포밍 그리고 건조와 PVD 코팅 등의 과정을 거쳐 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지코퍼레이션이 생산하는 휠은 대부분 16인치 이상의 휠이며 알루미늄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와 경량화의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 랑만사와는 1,024만 달러 규모의 휠 제조 기술과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현지코퍼레이션의 3분기 매출액과 이후 전망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코퍼레이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61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46억 원,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1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적 부진은 현대차그룹의 중국 판매 부진 여파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지코퍼레이션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폭은 중국의 종속기업인 청도동화 주조 유한공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현지코퍼레이션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기대와 일치해서 움직였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현지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중국의 사드 분쟁 이후에 약세 국면에 진입을 했고 현대차그룹과의 동반 부진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멈췄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주가는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현지코퍼레이션의 주가는 PER이 6.5배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KB증권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따로 투자 의견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현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코퍼레이션 종목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 시간에는 약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지만 바로 상승 반전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 0.11% 상승률 보여주면서 주가는 9,010원 선에서 10원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지코퍼레이션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NH투자증권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모두투어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익이 보릿고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모두투어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36억 원과 4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였던 74억 원을 크게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P와 Q의 성장률은 각각 6%와 15%로 양호하지만 광고 선전비가 예상보다 크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추정하고 있는 4분기 광고 선전비는 약 80억 원으로 기존의 예상치였던 55억 원보다 약 30억 원가량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예산보다 부진하면서 2017년 영업이익 성장률은 28%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 전망을 기존 550원에서 520원으로 오늘 6% 정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의 배당 정책은 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모두투어의 시가배당률은 1.7%로 배당 매력 또한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이익과
실적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내년 2분기부터 주가 상승에 관한 여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 모두투어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357억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추정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패키지 사업의 가격과 그리고 물량 성장률을 각각 마이너스 4.5% 그리고 9.8%를 전망하는데 근거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는 376억 원으로 기존의 354억 원 대비 상향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는 모두투어가 모두투어 리츠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서 4분기부터는 이러한 모두투어 리츠가 연결법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모두투어 리츠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2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연된 추석 효과에 힘입어서 4분기까지 모두투어의 이익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경쟁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익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이렇게 역기저 구간으로 당분간은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늘 리포트에서는 현 주가가 2018년 PER 기준 20배로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그다지 크지는 않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모두투어에 대해서 투자 의견도 역시 홀드, 보유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나본 모두투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모두투어 종목의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약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 잠정 중단 소식에 대한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0.83% 떨어지면서 29,95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투어 종목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SD생명공학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사드 완화 수혜주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또 어떤 사업 영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기초 스킨케어와 함께 마스크팩을 전문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8년에 설립돼 토탈 스킨케어 솔루션 브랜드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피부 트러블과 기능성 제품 위주로 개발을 진행했지만 2014년 7월 현재 스테디셀러로 등록한 S&P 바다제비집 아쿠아 앰플 마스크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마스크는 월 평균 판매량이 560만 장에 육박하고 있고 출시 이후에 누적 판매 기준으로는 1억 5천만 장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인 S&P 마스크팩 시리즈뿐만 아니라 2015년 1월에 마스크팩에 동물 모양을 입힌 S&P 애니멀 마스크팩 4종을 추가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올해 3월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지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 실적과 관련된 전망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생명공학 그렇다면 2018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이 94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45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역성장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사드 이슈로 인한 중국향 판매 부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주요 판매 채널이었던 중국의 온라인 채널 판매가 저조했었고 3분기를 기점으로 매출은 플러스로 돌아섰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84억 원 그리고 304억 원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한중 통화 사업을 기점으로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요.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내년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예상되는 바에 따라 중국형 매출액 성장을 전망해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SD생명공학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커버지를 게시한다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30%나 존재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현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SD생명공학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21% 정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300원가량 밀리면서 13,30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SD생명공학 종목 현재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롯데그룹주 중에 롯데하이마트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실적 개선은 지속되지만 다만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의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업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전년 동기 일회성 이익이 95억 원 발생하면서 이 영향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10.3% 감소한 353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회성을 제거한 영업이익 증가율은 18.4%로 계산이 되고 있으며 지난 3분기와 유사한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4분기의 매출 증가율의 경우 기존 예상보다 소폭 부진할 전망입니다. 10월에 이어서 11월의 매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현재 매출은 다시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건조기와 청소기 그리고 청정기 등 기존 신규 가전들이 외형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온라인 매출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한 1조 36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롯데 하이마트의 4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주요 가전별 실적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롯데하이마트에서 건조기 매출이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매출 비중은 2%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를 가늠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세탁기의 매출 비중이 9% 전후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건조기 매출 비중은 약 7에서 8% 수준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마진의 상품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것이며 2018년에도 여전히 롯데하이마트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청소기 매출 비중은 현재 약 4%로 파악이 되고 있고 높은 침투율에도 단가가 낮은 것이 주요 요인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 현재 무선 청소기와 같은 프리미엄 상품으로 교체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ASP 상승과 그리고 매출 건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또한 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 차별화된 실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장 수 증가가 아닌 새로운 상품 확대에 따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고 객수와 객단가가 모두 늘어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옴니채널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통 채널이며 온라인 채널 확대에 따른 마진 하락도 없겠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상품 또는 프리미엄 상품은 건조기와 청소기뿐만 아니라 여타 가전 상품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종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여타 유통 채널보다 실적 가시성과 구조적 지수성 모두 높은 반면에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가장 크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의 단기적 매출 부진이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12월 현재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 롯데하이마트의 매수 적기로 판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롯데하이마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95,000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롯데하이마트 업종 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큰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롯데하이마트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0.86% 정도 약보합권에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원가량 주가 밀리면서 현재가는 68,8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권사별 리포트 오늘도 4가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특징주 오전장에 눈에 띄었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네, 신라젠이 오늘 오전장부터 해서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시죠. 9시 42분 구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8% 오른 8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라젠 주가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큰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사이에 30%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시스윅입니다. 시스윅이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26일에 장초반 강세를 보여주면서 공모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시스윅 2.10% 오른 3,8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모가인 2,800원에서 58%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2004년 설립된 시스윅은 클린룸 제어 시스템 등 정밀기기를 만드는 벤처 업체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클린룸 제어와 관련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작년 매출은 2,402억 원, 242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53억 원이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콤텍 시스템입니다. 네, 콤텍 시스템과 큐렉소가 주주 대상으로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차트로 짚어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콤텍 시스템 20.09% 내린 1,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희석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콤텍 시스템은 전거래일인 지난 22일 장 종료 후에 시설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158억 4천만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이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발행 신주는 1,600만 주로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예정 발행가는 99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지스 시스템인데요. 아이지스 시스템이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아이지스 시스템입니다. 상한가 3,3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지난 21일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입니다. 지난 21일 IGC 시스템은 자사 최대 주주가 LAH에서 이 옐로우 모바일 변경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옐로우 모바일은 IGC 시스템에 206억 원을 지급하고 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LH가 보유한 IGC 시스템 주식 783만 4,389주를 사들였습니다. 오전장 눈에 띄었던 네 가지 종목에 이어서요. 또 자세하게 오늘 오전장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국제약품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시원해주면서 14.50% 오른 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레버리지입니다. 7.72% 오른 14,72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 레버리지 또한 7% 넘게 급등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15,3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지주 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그룹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시연해 주는데요. 7.98% 오른 6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텍 시스템 21.09% 내린 1,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최근에 대규모 유증 결정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페이퍼 코리아입니다. 오전장 8.96% 내린 1,2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거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이어서 삼화전자입니다. 6.85% 내린 5,000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독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8.39% 내린 27,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이지스 시스템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3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스입니다. 23.31% 오른 2,2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른테크놀로지입니다. 네, 현재 시각 17.33% 오름세 이어가면서 1,1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이 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노스입니다. 네, 13.06% 오른 2,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삼보산업입니다. 21.05% 내린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큐렉소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2.82% 내린 8,9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인콘입니다. 인콘 같은 경우에는 나흘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11.08% 내린 6,42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오발입니다. 9.23% 내린 3,1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시장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코스피 연말 연초 관망세 관건은 어닝 시즌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불과 3거래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그렇다면 지난주 시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그렇다면 금주 어떤 이벤트들 앞두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리뷰부터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세제 개편안 통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는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2,440포인트, 코스닥은 761포인트로 각각 1%대 낙폭을 시현하면서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하향 조정과 함께 외국인의 지난주 6,068억 원 규모의 순매도가 코스피의 하락 주요 원인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미국 세제 개편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을 크게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벤트로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 한국의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이벤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소득 주도와 혁신 성장 그리고 저출산을 키워드로 2년 연속 3%의 경제성장 목표에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밝힐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특히 내년부터 당장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안정자금의 지원, 그리고 공공과 그리고 민간 일자리 창출, 벤처 중소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경제 정책을 포괄할 전망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연말 주식시장이 28일 폐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2017년도 폐장일을 12월 28일로 지정을 한 상황인데요. 먼저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은 28일로 한 해를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주 매수 시한은 오늘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배당락일 같은 경우에는 27일로 예정돼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앞서 살펴본 대로 12월 결산법인 배당락과 관련된 이벤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배당락의 당일 시초가는 전일 종가 대비 평균 마이너스 0.5% 그리고 마이너스 8포인트가량 하락한 반면에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평균 1.4%로 배당락의 하락폭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배당락을 겨냥한 배당 투자 전략은 이번에도 유효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말까지 휴장 등 코스피는 제한적인 관망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식시장 약세로 인해서 코스피가 12개월 포워드 PER이 8.5배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는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 4월의 위계설과 8월의 위계설 당시 8.7배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반면에 코스피는 12개월 포워드 EPS 상향 트렌드가 지속 중인 것으로 이 코스피의 반등을 오히려 노릴 타이밍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네, 오늘을 포함해서 불과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포트 꼭 확인해 보시면서 이번 주 예고된 이벤트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전까지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